네.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어렵진 않죠?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뭐 고용산재 징수 파트 가면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봐놓으면 도움이 많이 되니까 뭐 많이 익숙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익숙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게 18페이지 보시면 나오긴 나와요. 이것도. 근데 뭐 맞는 지문으로 나오고 틀린 지문으로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틀린 지문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문은 나오되 그죠? 뭐 틀린 지문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1번 보시면 평생사회 안전망. 아까 뭐였어? 생애주기 관련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었잖아. 그게 평생사회 안전망이에요. 평생사회 안전망.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는 평생사회 안전망을 구축 운영함에 있어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구조를 마련해서 그죠?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된다. 이게 그 사회보험이란 해가지고 양가로 2번으로 이렇게 해서 나온 적은 있거든요. 근데 보험은 뭐다? 보험 방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치사한 건데 기존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기존에는 아까 그 개념들 있잖아요. 6개인가 7개. 그 개념에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있는 문구를 그대로 가져가서 거기 개념에 붙여. 사회보장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 안정망을 구축, 운영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공구조를 마련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죠? 너무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사회보장은 뭐야? 사회보험, 공공구조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명확하게. 사회 서비스 보시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은 은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 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사회보장과 소득보장이 효과적으로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소득보장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하에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 부분의 소득 보장 제도가 효과도 연계하도록 해야 한다. 그 민간 부분도 밑줄 좀 쳐보실까 우리. 어쨌든 민간 부분도 도움은 들어갑니다. 민간 부분도. 그래서 여기는 뭐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보세요. 운영. 양가로 1번 보시면 운영 원칙.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야 하고요.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당연히 유지해야 하고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의 공익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사회보장제도 운영할 때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연계성과 전문성 높여야 된다. 그래서 전문성 뭐예요?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 두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겁니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요거 5번을 밑줄까지는 아닌데 밑줄 치시죠. 그냥 요거 그냥. 사회보험은 누구? 국가. 앞에서 뭐 개념을 잘 알면 헷갈리진 않으신데 혹시라도 공공구조와 사회서비스는 누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두 개야. 그래서 구분은 하셔야 돼. 구분. 그죠? 쉽게 말해서 사회보험은 뭐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다음에 고용산재잖아. 그죠? 뭐 지자체별로 달라요? 대구 다르고 광주 다르고 뭐 제주도 달라요? 뭐 제주도는 실업급여 더 많이 나와? 아니잖아. 똑같아. 그죠? 똑같아요. 근데 이 공공구조는 뭐예요? 최저생활비 이런 거 달라요. 그거 여러분 설날에 만약에 고향 같은 데 내려가셔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전라북도 김제시 뭐 제가 전라북도 사니까 김제는 아니고 저는 남원 삽니다. 남원. 처음 들어봤지? 남원. 그죠? 인구가 너무 많이 줄었더라. 그죠? 와, 좀 있으면 없어질 것 같아. 그래서 남원 사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뭐 시골에만 그냥 북적북적해요. 그 명절 때만. 그래서 남원 살아서 이제 뭐 남원 살면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뭐
밖에 나가잖아요. 뭐 밖에 나가 저녁 먹으러 나가잖아. 그러면 그 중학교 때 친구를 다 만납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전주로 갖고 이제 그랬으니까 중학교 친구 다 만나. 그게 얼굴이 남아 있어. 그게 신기하더라고.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만나고 하면은 뭐 얼마 전에 한번 친척 동생들이 와서 저는 술을 이제 못 먹으니까 이게 성인이 된 애가 한 명 있어서 제가 뭐지 형이 맥주 한 잔 사줄까? 했더니 뭐 갑자기 엄마가 이제 엄마라고 하면 안 돼. 어머니라고 해야겠다. 좀 나이가 엄마가 막 이렇게 응? 저는 외할머니 손에 커가지고 외할머니한테도 반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말 찍찍해 경건한가 할머니 밥 먹어야지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하는데 뭐 술집을 갔는데 그거 술집 사장이 어디서 많이 본 놈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하다 보니까 중학교 동창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술값 다 받더라고. 어쨌든 뭐 한데 남원 갔더니 곳곳에 다 친구들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특이하게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남원 토박이라서 아니 우리 아빠는 어디 가면 다 알아. 슈퍼를 가도 아는 사람, 뭘 철문점을 가도 아는 사람 다 알아. 왜 이렇게 많이 할까? 그죠? 카페에서 차를 먹으면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알아. 이거 어떻게 많이 할까? 그랬더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뭐 다 남원에서 나왔으니까.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까지 남원에서 나왔으면 아마 아는 사람 더 많았겠지. 그죠? 제 동생은 저 따라서 전주로 일찍 와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하니까 걔는 많은 사람이 많이 없는데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이 그래요. 시골. 그래서 제가 얘기가 좀 샜는데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쨌든 김제나 남원 이런 데도 남원도 30만 원 받았어요. 전 그 지역 주민들한테. 김제도 100만 원 받았잖아. 김제가. 그죠? 예산 그 코로나 지원금 뭐 재난 지원금인가 이거 줬다고. 여러분 받았어? 내가 강남 살아 주소지가. 그죠? 강남 사는 사람한테 100만 원 주면 받을까? 받지. 그죠? 받아요. 근데 뭐야? 안 주지. 그죠? 안 줍니다. 제가 그 친한 회계사 형님이 강남 산단 말이에요. 제가 물어봤어. 형님 그 뭐지? 형님은 그 30만 원 나오면 받을 거예요. 그랬더니 형님이 정말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그랬어. 당연히 받지. 그죠? 받아요. 받아. 근데 안 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공공부조나 이런 최저생활비는 누구랑 같이 껴야 돼? 지방자치단체랑 같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할 때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거 봤구나. 밑에요. 양가로 5번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양가로 5번에 다만 있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이를 협의 조정에 좀 밑줄 좀 쳐줄까? 혹시 합의는 틀립니다. 합의 동의는 틀려요. 합의 동의. 나온 적은 없어. 근데 혹시라도. 협의 및 조정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 조달 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상호 협력하여 사회보장 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자는 당연하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은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 체계 등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왜 이 지역복지 이런 거 보는지 알겠죠? 지자체하고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뭐 이런 걸 동의로 바꾸진 않을 거니까. 그죠? 양가로 3번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조사 분석을 다음과 권한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봤죠? 정부 출연 기관 하나 있고요. 동그라미 2번 밑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그 밖에 대통령 정하는 전문기관 단체가 뭐다? 아까 우리 봤던 그 학교. 그거 똑같습니다. 얘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양가로 4번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요. 위원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급여에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잠깐 볼게요. 시행령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 요청과 제출된 사업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되면 위원회에 보고하고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왜 그럴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돈을 만지고 행정안전부가 제도를 만지니까 그렇습니다. 3번 보시면 위원회는 뭐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조정해야 되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 기간 연장할 수도 있고요. 위원회는 조정을 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으로부터 의견 진술 또는 제출의 요청을 받은 때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죠? 요거 뭐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민간 참여 보시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민간 부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 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지. 얘네가 돈이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10%가 세금의 80%를 다 낸다며. 그죠? 그분들은 억울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결국 민간 부분에 손을 뻗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기부하고 이러면 세금 면세 혜택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다 이런 겁니다. 그런 게 다 이런 거예요.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 부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자원봉사 기부 아까 말씀드렸잖아. 나눔 활성화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 사회보장 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용부담은 형광펜 하실까 우리? 자, 비용부담이 좀 나옵니다. 비용부담이. 왜냐면 헷갈리게 써져 있어서 헷갈리게 써져 있어서 설명드릴게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를. 양가로 1번 보시면 어쨌든 돈 누가 부담할래? 이거예요. 돈 부담할래.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밑줄 민간 부분. 얘 들어가요. 들어갈 수밖에 없지. 얘도. 간에 합리적 조정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우리 민간 부분이 민간 기업이 여러분 사회보험에 일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응? 기부 이런 거 말고. 사회보험 반절 누가 내줘요? 기업이 내주잖아. 그죠? 일조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 그죠? 이렇게. 양가로 2번 보시면, 그러니까 헷갈리실 필요 없죠.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그치? 사용자 있잖아.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그죠? 이거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 돼. 양가로 3번 형광펜. 자, 공공구조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 그죠?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입니다. 공공구조가 뭐였으니까 최저생활비 보장이었잖아. 그죠?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 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일정 소득 수준 이하는 누가 부담한다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수익자가 부담한다? 땡! 수익이 없잖아. 그죠? 수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칙이 공공구조 및 관계법령에 정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 이게 아니고 수익자가 부담한다고 하면 틀려요. 그죠? 수익자가 부담하는 건 양가로 4번이에요. 양가로 4번. 밑줄. 부담 능력 있는 국민입니다. 그죠? 부담 능력 있는 국민. 얘네들은 뭐야? 네가 내는 게 맞지. 그죠? 니네가 좀 부담하는 게 맞죠? 사회사업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할 원칙으로 합니다. 그죠? 아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알겠죠? 두 개가 바뀌었다고. 두 개가. 아셨죠? 그러니까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고요. 아셨죠? 그래서 3번, 4번을 잘 구분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수익자가 원칙이려면 누가 나와야 된다? 돈이 있어야지. 부담 능력 있는 애가 하는 겁니다. 부담 능력 있는 애가. 사회보장 전달체계 보시면 사회보장 전달체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사회보장급여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지역적, 기능적으로 균형 잡힌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겠죠.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그죠? 얘네들 뭐 공무원들 뽑고 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의 사회보장 전달책이 효율적으로 연계하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사회보장 급여 관리 보세요. 급여 관리.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보장 수급권의 보장 및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회보장급여의 급여 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됩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자의 권리 구제, 사각지대 발굴, 사회보장급여의 부정, 오류 관리, 사회보장의 과오지급의 관수 등의 관리. 이게 뭐예요? 부정수급하면 잡아가지고 빼오고, 그죠? 세금 덜 내면 받아오겠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야? 국가랑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밖에 없죠. 이런 거.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수의 품질 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요. 그런 거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전문 인력의 양성 보세요. 양성.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 학술 조사 및 연구, 국제 교류의 증진 등에 노력할. 그 국제 교류도 밑줄 한번 좀 쳐볼까? 이게 그렇게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 국제 교류에 그러니까 국제 교류는 뭐 제외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조금 그죠? 어색하지 말라고 보는 겁니다. 시행령 17조 그죠? 동그라미 1번 별표.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 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교육을 1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어색해하면 안 돼요. 그죠? 2회 땡. 1회입니다. 1회. 그리고 뭐 얘네들이 요청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하겠죠. 그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청한다. 그래서 매년 1회 할 수 있다는 거. 매년 1회 할 수 있다. 통계 보시면 통계.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 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 관리하고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은 소관 사회보장 통계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이게 계속 똑같은 구조로 가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중앙행정기관 갔다가 다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왔다가 뭐 심의해야 되면 사회보장위원회를 던졌다가 얘네 지금 얘 셋이 계속 돌아요. 사회보장 통계를 종합해서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죠? 이런 거는 대통령으로 정하고 넘어가시면 시행령 18 이거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거 이렇게 뭐 시험지에 나올 것 같진 않고 봤지? 18 22페이지.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쨌든 사회보장 통계 작성, 제출과 관련해서 대상 범위, 절차, 내용을 포함한 사회보장 통계 운영 지침을 마련해서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한테 줘요. 뭐 이걸 받은 얘네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은 아까 똑같아요.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출합니다. 만약에 이게 변경이 되면 30일 이내 보건복지부 장관에 통보를 하는 거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누락된 게 있으면 보완 요청할 수 있고요. 얘네들은 웬만하면 그걸 따라하겠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은 사회보장 통계 목록 소관 사회보장 통계를 매년 2월 말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사회보장 통계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통계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런 새로운 사회보장 통계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 공공기관 장에게 통계 작성, 통계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그죠? 요렇게 그냥 요런 식으로 굴러간다 정도만 아시면 된다. 정보공개 보시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와 관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밑줄 홍보도 합니다. 홍보. 이게 나오긴 나왔어요. 17년도인가? 그러니까 홍보해야 한다. 그죠? 의무 규정입니다. 놀랍게도. 하셨죠? 노력해야 한다. 땡. 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해. 10번. 그죠? 뭐랑 같이 나왔겠어? 10번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10번은 뭘로? 설명하여야 한다로 나왔습니다. 설명하여야 한다. 국가지방자치 사회보장 관계법령의 규정의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되는 거. 자, 나랑 상담한 공무원이 이거 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심의 들어갔는데 못 받았어. 만약에 그렇다고 책임을 물 수 있을까? 물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공무원이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심의를 넣어 보시죠. 해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것 때문에. 보시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법령에 규정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뭐? 설명 의무야?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시험대 자주 나오냐면 의료법은 그죠? 환자한테 시술할 때 무슨 의무가 있어요? 설명 의무가 있어요. 그죠? 설명하지 않으면 의료법으로 처벌받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처벌을 안 받아.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나왔는데 아직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문제로 바뀌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문제로 바뀌어. 왜? 여기서 쿼터를 2문제 더 받았으니까. 그죠? 충분히 낼 수 있다. 그래서 9번과 10번은 바꿔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담 의무에 대해서 생각이 잘 안 난다 하면 의료법 제가 설명드린 거 있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 아, 그래서 공무원이 얘기를 제대로 안 해줘도 괜찮구나. 왜? 노력 의무니까. 상담해야 한다는 뭐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처벌받지. 그죠? 물어보는 거 다 대답해 줘야 되니까. 아셨죠? 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보시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해당 사항을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보시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편익 증진과 사회보장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을 위해 사회보장 업무를 전자적 동그라미, 그죠? 이 전자적 관리해야 한다.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이 시행하는 사회보장 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 연계하여 처리, 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거보다 총괄하겠죠. 개인정보도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거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단체의 사회정보 서비스 시스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 범위 안에서 보유 이용할 수 있다. 양가루 6번도 뭐 그런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뭐 이렇게 그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 이용할 수 있어야지, 그죠? 여러분 주민번호 내고 어쨌든 입력하잖아요. 사회보험이나 뭐 사대보험 내려면, 그죠? 그런 거 그냥 그 목적 범위 안에서 이용하겠다 이겁니다. 양가루 7번 전문위원, 그죠? 설치할 수 있고요. 실무위원도 설치할 수 있잖아. 전담기구 설치한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개인정보 보호 보시면 사회보장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는 사회보장 업무의 수행과 관련돼 알게 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이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보유, 이용, 맞는 말을 계속 써놓은 거죠. 그죠? 이런 건 뭐 지문 떠도 그냥 넘어가시면 돼. 아셨죠? 기타 보시면 뒤에서도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 권리구제 보세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그 처분 취소 또는 변경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의견 수렴 할 수 있죠. 당연히.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 계획, 정책 수립하려는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겠지. 협조 보시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련 계획 및 정책 수립, 시행, 사회보장 통계 작성 등을 위해서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요. 어쨌든 뭐 이런 경우에 관계행정기관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니니까. 4번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위원회는 사회보장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조정 연구를 위해서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가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요청하면 줘야 돼요. 대신 뭐다? 밑에 있는 거 요거 이렇게 쭉 이렇게 1, 2, 3, 4, 5 있죠? 요거는 이게 뭐 이렇게 쫙 줄쳐놓고 요거는 뭐 별표를 쳐놓는가 고 나온 적 있습니다. 정보 제공 요청에 따라서 제공해야 될 정보들 볼게요. 그냥 우리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네? 사회보험이니까. 사회보험 공공부서 사회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료 또는 정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회보험 어때요? 이거
4대보험 얘기잖아. 그죠? 이거는 줘야지. 달라고 하면. 국민기초생활, 기초연금, 공공부조 이거 뭐예요? 최저생활, 공공부조 관련 내용 줘야지. 아이돌홈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사회 서비스에 관한 자료. 고용 직업에 대한 정보. 보시면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그죠? 원천징수가 뭐예요? 원천징수만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돼. 원천징수. 여러분이 1년에 얼마를 벌었는지 그거에 대한 소득이에요. 소득. 왜? 소득이 낮아야 최저생계비 지원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확인해야 되지. 자녀장려금 결정 및 환급 내역. 그죠? 재산세. 오케이? 이해돼요? 왜 이런 거 보는지? 그죠? 주민등록 전산자료 정보. 그죠? 그렇게. 이 정도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양거로 2번 보시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체적인 내용,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고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뭐 가명정보로 가명정보 동그라미. 그죠?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사업장에서 떼면 어떻게 나온다고? 내가 떼면 이렇게 나오고요. 사업장에서 떼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면 뭐 동명이인이 있으면 이렇게 나와요. 알았죠? 그러니까 가명. 이렇게. 5번 보시면 사회보장 데이터의 분석센터 보시면 그거 보기 전에 요거 저 나눠드린 거 있죠? 요거 20조. 요거를 4번에 껴주시면 돼. 4번에. 아까 그거에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요청되는 자료입니다. 자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제공 요청이에요. 요것도. 가족관계 등록부. 임대차 계약의 자료. 왜 이런 거 보겠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공공부조가 아까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의 재산을 다 뒤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는 자료로만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가 지금 뭐냐면 이 사람 이런 자료를 그 사람이 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전산 자료로 본인들이 다 볼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나 이런 데도 뭐예요? 얘가 이게 달라고 하면 줘야 돼. 아셨죠? 임대차 계약에 관한 자료 정보. 3번 보시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의 설정 및 자료. 왜? 퇴직금이 잘 돼 있으면 그죠? 굳이 안 줘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주택 임대차 굵은 글씨 볼드 표시한 것만 보시면 돼. 주택 임대차 계약 상황 및 임대차 보호에 관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확정일자를 왜 볼까요? 전세금 같은 거, 그죠? 보호를 받고 있는 돈이 있으면 굳이 이 사람 챙겨줄 필요는 없거든요. 4번 4에 2 보세요.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나올 것 같거든. 고등교육법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 뭐야? 아까는 아까 그 민간 위탁기관은 고등교육법이었죠. 얘는 뭐야? 초중등교육법입니다. 그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입니다. 통계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노후생활 안정 자금 지원에 관한 정보. 7번 등록금 학자금 지원 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보. 그죠? 주택담보 노후연금에 관한 자료 정보. 여기까지 나오면 정말 디테일하게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나오면 정말 디테일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골라낼 수는 있겠어요? 이게 저는 암기하는 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 골라낼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사회보장으로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 사람을 속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여기 법에서 봤을 때는 뭐였어요? 이거 다 시행령이고 법에서 봤을 때는 뭐였어요? 재산세, 원천징수 이런 거 다 보는 거야. 네 재산 보는 거야. 소득 보는 거고. 근데 뭐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걸 본다고. 이런 걸. 아셨죠? 그렇게. 이게 뭐예요? 20조가. 25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이에요. 아셨죠? 위원회에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을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그게 이거라고. 아셨죠? 섞어가지고 보면 돼.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사회보장 데이터 분석, 설치, 운영할 수 있고요. 보건복지용으로 정하고. 시행규칙 보시면 규칙까지 나오면 진짜 반칙인데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 사무국을 설치하고요.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는 이런 거 한다. 그래서 이게 나왔죠.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의 보존 관리, 상호 연계 분석, 사회보장 제도 연구, 원활한 분석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래서 전산 장비 사망 보시면 이런 출입을 통제해서 보안 시설과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의 분석을 위한 전산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그죠? 그 정도.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안 어렵죠? 이거. 그죠? 어려워. 우리가 다음 주에 문제를 풀고 와야 되니까 그 사회보장 이런 것만 풀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고용산재 조금만 더 풀게, 고용산재 좀 더 나갈게요. 그지? 왜냐면 뒤에 나갈 게 많아. 그러니까 해야 돼요. 사회보장 뭐 이거 문제 뭐 풀면 금방 풀지. 혼자 풀어도 돼요, 솔직히. 그죠? 28페이지 보시면 책으로 볼게요. 책으로. 기억력이 살아 계시면 뭐 기억을 하시고, 기억력이 조금 사라지셨으면 이 기억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기억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자, 고용 지금 제목이 뭐죠?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징수는 어떤 거죠? 돈을 걷는 겁니다. 걷는 거 누가 걷는다고? 예외 빼고 원칙 누가 걷는다고 그랬죠? 응? 국민연금공단이 걷잖아, 그지? 맞아? 국민연금공단이 걷잖아, 그지? 여러분 이게 되게 충격적이게도 작년에 이게 답이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걷는다. 이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걷지 않는다. 이게 답이었다고. 그 문제를 기억이 안 나지. 왜? 나는 어려운 문제를 풀다가 내려왔으니까. 그게 답이었다고. 그렇게 그냥 거저주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나는 몰라. 그게 답인지. 그죠? 보건복지부장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바꿔서 낸 문제도 있었어요. 근데 그냥 풀면 아는 걸 앞에 어려운 문제에 막 휘둘리다 보니까 몰라. 그러다 놓치는 겁니다. 아셨죠? 진짜 쉬웠어. 작년에. 미안. 죄송해. 위에는 어려웠어. 중간이 쉬웠다고요. 그죠? 계산하는 문제도 뭐 나왔어요? 장애인 나왔잖아, 장애인. 그죠? 자영업자도 나왔고. 그러니까 진짜 쉽게 맞출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나왔어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요건 24개월이 답이었어. 그런 거 맞출 수 있잖아, 우리가. 그죠? 근데 어디서 멘붕이 온 거야? 민법 풀고 내려오니까, 민법 풀고 내려왔는데 사회보장 이론 봤더니 뭐야? 와, 씨야, 내 문제 중에 하나도 모르겠네? 이미 난 뭐예요, 지금? 4개 틀렸어. 나 10개밖에 못 버렸는데 4개를 버렸네? 근데 뭐야? 나는 이미 국민하고 건강을 버렸어. 8개, 12개 버렸잖아, 벌써. 그죠? 그러니까 이제 멘탈이 나가기 시작한. 멘탈 잘 잡아야 돼. 그죠? 쉬운 문제도 있습니다. 이번에 난이도 조절을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받고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이번에 난이도 조절 잘했다고 굉장히 칭찬받고 있어요. 합격률이 몇 프로니까? 30%안 되니까. 그죠? 그게 딱 좋습니다. 30%안 되게 딱 합격시켜서 몇 명? 합격자 수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슷해요. 30%딱 맞추면. 그래서 이번에는 더 많이 늘어날 거니까 30%또 맞추겠지. 이번에 한 2만 명 볼걸? 그죠? 30% 몇 명? 6천 명이에요. 그러면 뭐 15%까지 떨구겠어? 설마?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그래도 한 30% 정도 맞출 거예요. 그죠? 그러면 2차 시험 들어가는 사람이 6천 명 와, 많이 본다. 그죠? 그러니까 저 때가 1차가 막 신문에 났었어, 진짜. 갑자기 늘어났다고. 27기 때, 저 때. 제가 헌동차 할 때.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허수가 많다고 생각했거든. 그때 몇 명이냐면 6천 명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때. 근데 지금은 뭐야? 합격자가 6천 명이야. 1차가. 그죠? 그 중에 몇 명? 50%였으니까 3천 명이 합격했죠. 50%니까. 그러니까 합격자 수는 계속 비슷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 대응을 더 잘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문제로 바뀌고 이제 그러면 문제가 점점 더 많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멘탈 나가면 안 됩니다. 풀다가 멘탈 나갈 것 같으면 이렇게 막 고개를 이렇게 막 이렇게 정신 차려 이렇게 그죠? 어려운 문제 나와요. 왜?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잖아요. 절대평가예요. 완전 절대평가. 1차는. 그죠? 2차는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여러분 2차는 상대평가예요. 우리 시험. 그지? 이걸 잘못 알면 안 돼. 60점 넘으면 합격하는 거잖아요. 합격자 점수가 60점이 안 된다니까. 그죠? 59.8 이래요.
제가 합격할 때 제가 59.6인가로 합격했어. 그죠? 최종 합격자가 58.7인가 그랬으니까. 그죠? 그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게 내가 만약에 2차를 60점이 합격이었는데 59.99로 떨어졌어. 그죠? 그럼 뒤에 몇 명 있는 거야? 한 명 있는 거야? 아니야. 59.991도 있고요. 2도 있고요. 3도 있고 그래. 그죠?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아셨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목표는 2차니까 1차 볼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어려운 문제 나오면 어려운 게 왔나 보다. 쉬운 문제 분명히 있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멘탈이 제일 중요해요. 1차 볼 때. 알았죠? 민법은 여러분 지금 공부 다 끝났어야 됩니다. 아셨죠? 지금 민법의 기본 이론을 보고 있으면 이거 진짜 다시 생각해봐. 알았죠?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그만두라고 하긴 좀 그렇고 지금 민법 보면 안 돼요. 지금은 민법은 이미 3번, 4번은 봤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이런 말인 것 같다고 풀었을 때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돼야 돼. 지금 3월이야 여러분. 2월인 것 같아? 2월 다 지났는데? 2월 다 지났어. 여러분 2월은 짧잖아. 그죠? 뭐냐 그거 이게 초콜릿 주는 거. 발렌타인 맞죠? 발렌타인 양주밖에 생각이 안 나. 집에 있는 거 완전 못 먹네. 우리 와이프가 그 설날에 그 자기 오빠네 집들이 하는데 그 집에 있는 양주를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집들이 선물로 줬어. 내가 해외여행 갈 때마다 이게 막 이렇게 구하기 어려운 그 맥켈란 그거 막 계속 두바이 공항에서 계속 만지작거리니까 그 직원이 와서 너 어떻게 나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알아는 들었거든. 약간 이런 느낌에서 이 새끼 술 좀 볼 줄 아네 이거 그죠? 그러니까 막 계속 만지작거리니까 사줬거든. 제가 그걸 안 먹고 갖고 있었거든. 근데 그거를 줬어. 제가 그 주면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냐? 그런데도 이제 줬습니다. 어쨌든 다 뺏겼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멘탈이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공부하시면서 그죠? 만약에 이제 멘탈 흔들리면 하여튼 제가 살짝만 얘기해드리면 한 1분만 얘기해드리면 지금 막 이렇게 기본 강의 들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게 빨리 스피드하게 나가고요. 문제 풀고 정리하고 지금 이런 단계입니다. 그죠? 기출 문제 분석하고 이런 단계예요. 지금 막 이제 뭐 종합반 끊어서 만약에 직장인인데 이제 종합반 끊었다. 떨어져.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떨어집니다. 전업인데 종합반 끊어서 1차만 한다. 그러면 붙을 가능성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민법이라는 민자를 처음 알았다. 백선민자인지. 그죠? 처음 알았다. 난 이게 처음 알았는데? 나 민어전의 민인 줄 알았더니. 근데 그러면 뭐예요? 떨어져요. 못 붙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 돼. 지금 민법 만약에 안 떨어졌으면 다 도셔야 되고. 그리고 혹시 지금 진짜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지금 바로 일어나서 나가야 돼. 토익 안 되면 안 돼. 토익 안 되고 자꾸 아침에 학원 다니고 그러면 지금 뭐 할 때예요? 토익 할 때야. 아셨죠? 벌떡 일어나서 강남으로 가. 아셨죠? 안 돼.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기출문제 보는 시간입니다. 2월, 3월 달에 기출문제를 엄청 반복해서 보고 언제? 4월 달에 최종 정리를 한번 한 다음에 그다음 5월 달에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정리한 거 가지고 시험 보러 가는 거라고. 아셨죠?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기본 이론을 했다는 전제하에 지금 보는 거야. 막 옛날처럼 막 이렇게 막 국민연금을 매주 이거 설명 안 한다. 넘어가요. 원하면 해줄게. 어떻게 원하면 되냐면 제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말고 그냥 막 이렇게 우리 나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줄까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이렇게 하거든. 없지 하면 막 이렇게 막 덤비잖아. 그죠? 그럼 제가 해드릴게. 알았죠? 오케이. 일단 볼게요. 자. 징수는 일단 건강보험공단이 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죠? 예외적으로, 그죠? 계산확정보험료 건설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산재 관련해서도 근로복지공단이 단독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알고 있어, 그죠? 보시면 법의 목적, 얘를 지금 돈 걷는 겁니다. 돈 걷는 거. 보험관계의 성립, 소멸, 보험료의 납부,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보험사업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용어의 종류 보시면 근로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입니다. 아셨죠? 어디랑 달라요? 건강, 연금 쪽하고 근로자랑은 달라요.
아셨죠? 연금, 건강, 근로자 쪽하고는 다르다. 양가로 2번 보시면 보수, 동그라미 1번, 밑줄. 이 진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세금을 과세하는 거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이라는 비과세 소득을 뺀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걸 보수라고 합니다. 보수. 근로소득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을 뺀 거, 즉 세금을 부과할 거, 그게 보수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도 세금이라 뭐 공단위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좀 이게 옆에 그 짜투리로 제가 적은 건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자 일단 그럼 뭐라 하냐, 임금은 아니네, 그죠? 사업주가 지급하는 게 임금이잖아요, 그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금품, 제가 밑줄 쳐놨죠? 뭐? 노조전임자 급여. 얘는 뭐다? 고용보험료 뗍니다. 아셨죠? 노조전임자 급여는 고용보험료 뗍니다. 오케이? 개념은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원수급인, 이게 진짜 너무 많이 나왔지. 그만 나와도 돼요. 아니야, 올해까지 나와야 돼. 왜냐면 이거 맞춰야 되니까. 그지? 원수급인 누구다?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하도급 받아서 하는 사람은 하수급인이에요, 여러분. 그지? 그냥 그렇게 얘기해서 여러분 자꾸 그걸 답을 체크하면 안 돼. 아셨지? 최초로 하수급인 받은 사람은 누구야? 하수급인이지. 그죠? 최초만 애우지 말고 도급 받았다고, 도급.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뭐다? 그 발주자가 원수급인입니다. 본인 건물. SK건설사가 SK건설 졌어. 그럼 누구야? 내가 SK건설이 발주자이자 뭐예요? 원도급인이야. 아셨죠? 써놨네. 대기업 발주자 원수급인 하수급인. 그죠? 대기업이 발주자이자 원수급인 할 수 있어요. 그죠? SK건설 사옥 짓는데 삼성건설을 갖다 들이지는 않을 거 아니야. 지금 둘이 사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때문에. 그죠?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8만 원 되면 여러분 저는 농사 열심히 해야 돼. 8만 원 돼서. 어쨌든 오르고 있어. 그죠? 이제 지금 빨간색이 보셨죠? 1,000 얼마씩 오르는 거. 기다려. 2만 원만 더 오르면 돼. 어쨌든 회복을 못했으니까. 자, 양가로 4번 하수급인 보세요.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은 자. 그죠? 주체가 누구예요? 발주자가 아니고 원수급인입니다. 그 자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원수급인, 하수급인. 그리고 그 하수급인의 위에 있는 사람을 직상수급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용어처럼. 오케이? 요거 완전 기본입니다. 여기서 문제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그죠? 보험사업의 관장과 수행제 보시면 관장은 누가 한다? 여기서부터 아까 사회부장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왔었는데 얘는 누가 드디어 나와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행 주체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일이 여러분의 4대 보험, 그죠? 산재보험률 이런 거 막 신경 쓰기, 이런 거 봅시다. 사람이 사업장에 들어왔어요. 언제까지 신고했지? 사람이 사업장에 들어왔어. 응? 14일. 그죠? 14일. 그렇지. 14일은 어떻게 해야 돼? 우와! 막 이렇게 해야 돼. 너 아직도 나한테 그렇게 사기치고 싶어? 막 이렇게 일어나서. 알았죠? 언제야? 다음 달 15일이었습니다. 그죠? 사업장이 만들어졌어요. 그 사업장에 사업장을 신고하는 건 언제? 그게 14일. 보험료는 언제? 다음 달. 다음 달 말일? 다음 달 5일? 아니면 내가 되고 싶을 때. 그죠? 다음 달 10일입니다. 아셨죠?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돼. 그죠? 이게 작년에도 시험제 답이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각을 해봐. 이해를. 이해하면 안 돼. 이거 외워야 돼. 알았죠? 외우세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수행주체, 원칙, 고용노동부 장관 위탁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을 하고 징수 업무는 누가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합니다. 자, 징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고요. 징수의 업무는 뭐냐면 옆에 보시면 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의 자 밑줄 고지, 수납,
체납관리입니다. 고지도 그러니까 뭐야?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보험료율 결정이 고지야? 보험료율 봐봐 흥분하잖아. 보험료율 결정은 그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 근로복지공단이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건 뭐야? 결정된 걸 고지한다고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죠? 고지. 그래서 고지, 수납, 체납 관리를 누가 하는 거다?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한다? 징수라고 합니다. 징수. 그게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근데 밑에 저거 현관펜 미친 듯이 쳐야지. 얘네는 누가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한다고요. 계산보험료, 확정보험료,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의 고지수납 이건 누가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단독으로 합니다. 단독으로. 이유는 제가 설명 한번 들었던 것 같아. 계산확정보험료 그다음 계산확정보험 다 말해버렸네. 계산보험료, 확정보험료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건설에서 나왔어요. 그죠? 현장이 엄청 큰 데는 사람을 일일이 체크가 안 되니까 한 방에 한다고. 한 방에. 언제 했어? 응? 언제? 그 말해도 됩니다. 어떻게 마이크 줄까? 언제? 봄에 했어, 가을에 했어, 여름에 했어요. 곧 해야 곧 해요 안 해요? 여기 앉지 마세요. 여기 앉으면 다 죽는다. 잘못하면. 곧 해요 안 해요? 곧 해. 언제? 3월. 힌트 15일, 31일. 약간 15일, 30일 하니까 어때요? 둘 다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둘 다 중요한 날은 맞아요. 31일입니다. 31일. 계산확정보험료 건설업. 3월 15일은 뭐였죠? 보수총액이었습니다. 아셨죠? 이거 제가 항상 그러잖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생각해요. 엄마가 지나가다가 야 보수총회 이렇게 하면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해야 돼? 3월 15일 하고 다시 자야 된다고. 알죠? 군대 갔다 오신 분 남자분들은 다 이렇게 탁 찌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병 유지 딱 일어나잖아. 똑같아. 딱 찌르면 뭐야? 보수총회 딱 찌르면 3월 15일. 사람 신고 언제까지? 다음 달 15일. 그다음에 뭐야? 보험료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 이렇게. 그죠? 멋있다. 그죠? 이렇게. 문제 풀다가도 그런 거 문구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을 읽으면서 흐아 막 이렇게 막 기합을 주라고. 알지? 그러면 안 까먹어. 진짜 꼴값을 떨고 있다.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잊어버리면 안 돼서 그래. 이제는 더 이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 이렇게 하면 나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 이게 4월달 정리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진짜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죠? 나리도 알아. 보수총액 신고를 3월 15일 하면 날이 짓는다고. 아셨죠? 그 정도 안다고. 이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그림 보시죠. 그림. 국민연금공단은 지들이 하는 거고 건강보험공단도 지들이 하는 거고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하는다. 그죠? 그 위에 거 그 줄글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 잘 알아두세요.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매년 나와요. 매년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아셨죠? 자, 보험 가입의 해지. 1번 보험 가입 보세요. 당연 가입 사업장이 있어요. 이따 뒤에서 볼 겁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당연 가입자, 당연 적용 사업장은 뭐 어떻게 해? 사업주의 의견이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냥 가입을 시켜버립니다. 일반적인 사업장들은 다 이래요. 그죠? 그죠? 고용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가입자입니다. 가입자는 뭐라고 그랬지 제가? 돈 내는 사람이라고 그랬고요. 피보험자는 뭐다? 보호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문제. 고용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근로자 사용자 맞아요? 고용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근로자 사용자 맞아? 돈 맞아. 그죠? 산재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근로자 사용자 맞죠? 아니지. 이것도 뭐야?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는 아닌데 흐물흐물하게 얘기는 해야 돼요. 산재보험료 누구야? 보험가입자 사업주 100% 이렇게. 그죠? 이 정도 얘기할 줄 알아야 돼. 피보험자는 둘 다 누구예요? 근로자입니다. 아셨죠? 둘 다 근로자입니다. 아셨지? 보호받는 사람 근로자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용어 정리 보세요.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 고용보험은 둘 다. 산재는 사업주만 냅니다. 그죠? 보호받는 사람은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그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보험료 내는데. 사업주가 일하다가 다쳤어.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피보험자가 아니잖아. 아셨죠? 물론 그 뒤에 있어. 나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중소기업 그거 알고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얘기고. 그죠? 어쨌든 원칙은 아닙니다. 양가로 2번 보시면 적용제 사업장의 보험 가입, 임의 가입이죠. 요거 동그라미 1번 산재보험, 고용보험, 적용제 사업의 사업주.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임의 가입은 무슨 말이에요? 당연 가입 사업이 아니라는 거는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근로복지공단에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 가입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가입합니다. 2번 별표. 고용보험은 신기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공단의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사업장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 아니 산재보험은 그냥 공단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고용보험은 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돼? 그래, 보험료.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절대 안 헷갈립니다. 산재보험은 혜택을 받으면 근로자는 좋죠? 좋으니까 보험료 누가 내니까? 사업주가 내잖아. 근데 고용보험은 누구 월급도 뺏어가는 거예요. 작지만 어쨌든 근로자 월급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가져서 들어가는 겁니다. 의제 가입은 당연히 가입을 시킨다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가입을 시키는 거다. 그래서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이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 변동 등의 사유로 적용제 사업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날부터 임의 가입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왜? 어쨌든 얘는 뭐예요? 당연히 적용받고 있었던 사업장이었잖아요. 근데 규모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규모가 변동돼 가지고 되게 작은 사업장에 법인이 아닌 농업 사업장에 3인 이상, 3인 이하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뭐예요? 갑자기 적용제 사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보호를 안 해주면 안 되잖아. 원래 보호를 받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뭐야? 이때는 의제 가입한 걸로 보겠다. 그죠? 근데 의제 가입한 게 뭐다? 이미 가입한 거랑 똑같다. 그죠? 그럼 뭐야? 근로자 과반수 동의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아셨죠? 넘어가시면 산재보험에 당연 가입이 되는 사업이 사업 규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적용제 사업에 해당하게 됐을 때 그것도 똑같아요. 그날부터 이미 가입.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를 고용 안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몇 년? 1년 동그라미. 그죠? 1년 동안은 유지해 놓습니다. 1년 동안은 유지해 놓는다. 1년의 범위에서 근로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합니다. 왜?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죠? 일단 살려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실무를 조금 알면 좋긴 한데 어쨌든 사람을 신고하는 것보다 사업장을 성립을 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훨씬. 귀찮아.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걸 일단 유진을 해놓는다. 유진을 해놓는다. 보험의 해지 및 직권서면 보시면 보험의 해지 보세요. 임의가입이나 의제가입에 의하여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서 보험계약 해지하겠죠. 왜? 어쨌든 공단 승인받아서 들어왔으니까 승인받아서 해지하는 거예요.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똑같아요.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지. 왜? 이건 또 뭐야? 보험료를 내는 건 둘째치고 어쨌든 우리가 보험료 낸다고 동의해서 들어왔죠. 근데 여기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실업금 못 받는데. 그죠? 보험해지의 제한 보시면 보험계약의 해지.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끝난 후에 하여야 합니다. 왜? 최대한 이거 기억나시죠? 보호는 언제부터 하려고 한다? 그날부터 해줬고요. 그죠? 그리고 가입은 그날부터 해주려고 했고 해지는 언제까지 보호해줬어? 그날까지 보호해주려고 했습니다. 최대한. 그래서 효력의 소멸은 언제까지? 그 다음 날에 효력이 소멸됐어요. 그죠? 가입을 하면 그날부터 보호해줬고, 그죠? 퇴사하면 그날까지 보호해줬습니다. 퇴사한 다음 날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소멸은.
그게 이 고용산재 징수에는 다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나오면 다 맞춰야 돼. 그죠? 올해도 나왔어요. 올해도 나왔습니다. 그런 고전적인 건 무조건 나와요. 왜? 사실 문제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래. 그죠? 이제 그런 것만 먹는 겁니다, 우리가. 보험 해지에 제한 보시면 어쨌든 그렇다. 보험관계 직권 소멸 보세요. 공단은 보험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장 실체가 없는 경우에는 없애버려야지 뭐. 그죠? 당연 일괄 적용 보세요. 당연 일괄 적용. 보험의 당연 가입자인 사업주가 각각의 사업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 보험용 징수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왜냐면 귀찮으니까 그렇지. 그죠? 1번, 2번, 3번 보세요. 사업주가 동일인이어야 되고요.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종류,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 뭐다? 건설업입니다. 건설업. 현장이 많잖아. 그죠? 그럼 이해가 다 되죠? 동그라미면 왜 이해가 돼요? 공사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 그죠? 아파트 만드는데 몇 년 걸려요. 아파트 청약됐어. 근데 공사 기간이 없어. 그럼 너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잖아. 그죠? 이미 일괄 적용 보시면 당연 일괄 적용을 받은 사업주 말고 다른 사업주가 자기가 경영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고용산재 징수법에 적용을 받은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겠죠. 승인을 받은 경우 공단이 그 사업주로부터 일괄 적용 관계 승인 신청서를 밑줄. 무조건 승인은 접수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왜?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심사를. 일괄 적용 받습니다. 가로친 건 제가 써놓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해 안 되실 때 한번 읽는 거고. 이미 일괄 적용의 해지 보시면 일괄 적용 관계를 해지하는 건 공단 승인 받아야 되고요. 밑줄 다음 보험 연도부터 해지합니다. 다음 보험 연도. 그 다음 날이 아니고 연도는 다음 보험 연도예요. 다음 보험 연도. 당연 일괄 적용 받은 사업자의 당연 일괄 적용의 사업 종류 등이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일괄 적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렇게. 4번 별표. 이제요. 4번도 최다 기출입니다. 4번도. 안 나올 것 같죠? 근데 또 나와. 그죠? 계속 나옵니다.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나올 수 있습니다. 원칙.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에도 누구다? 형광펜. 이거 주어도 까먹으면 안 됩니다. 보수총회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야.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봅니다. 여러분 고용산재 징수는 10문제 이상 나와요. 거의 10문제 가까이 나오고 8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되게 작아. 범위가. 그리고 장난도 안 쳐요. 그러니까 이거 다 맞아야 돼.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되면 하나도.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예외 보시면 건설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어디가 보험료를 내야 돼? 외국까지 쫓아가서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입니다. 저 밑줄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 근데 서면계약으로 나는 못 내겠고 하수급인 네가 내라. 내가 공사대금 더 줄게. 할 수 있죠. 왜? 사람 누가 쓰는 거니까? 네가 쓰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케 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봅니다. 보험료 납부자가 사업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요거 조금 더 할게요. 왜냐면 이게 그래야지 여러분이 예습을 좀 해올 수 있으니까 조금만 반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자 노마자 3번 보시면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보시면 보험관계 성립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죠? 당연 사업이 시작되거나 이미 가입 사업이 보험 가입에 등의 사유로 성립되는 경우입니다.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사업주 보험관계 신고 및 보험료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되는 거고요. 근로자는 피보험자입니다. 보호받는 사람. 보험급여 청구권의 재반 권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보험자는 보험급여 지급. 자, 보험 가입자 아니에요. 보험자야. 누구야?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에요. 지금 보험급여 지급 의무를 가진다. 이런 거
해지 종료, 해지 공단의 보험과 소멸 결정 등의 사유로 소멸됩니다. 2번 형광펜 그죠? 원칙을 알려드리긴 했어요. 원칙을 알려드리긴 했으니까 헷갈리실 건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보호는 언제? 웬만하면 그날이에요. 웬만하면 다 그날. 거의 그날입니다. 거의. 당연가입 사업의 경우에 뭐야?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신고된 날이에요? 신고된 날이야? 땡. 시작된 날. 사업금액 변동으로 당연가입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 그 해당하게 된 날. 그러니까 적용제 사업에서 그죠? 당연가입 사업장으로 변했어요. 농업인데 법인이 아니어서 한 3명 쓰고 있다가 갑자기 잘 돼서 10명 써. 그러면 갑자기 5인 이상 사업장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사업이 가입이 된 거지. 그러면 그날부터. 임의 가입 사업 보시면 공단이 그 사업에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일괄 적용 사업 보시면 사업이 시작된 날. 그죠? 웬만하면 그날입니다. 양가로 4번 밑줄. 그지? 자. 그나마 다른 게 이겁니다. 그죠? 도급 사업에서 하수급인이 보험료를 납부, 인수한 경우 언제? 그 하도급 착공일이에요. 착공일. 제가 하도급 계약일 아니야. 착공일. 삽을 먼저 푼 날. 사람이 먼저 들어간 날입니다. 착공 근로시작 보험관계 성립. 오케이? 소멸일도 형광펜 치셔야지. 이건 무조건 나와요. 여기는. 그죠? 사업의 폐업 또는 종료는 언제? 그날까지 보호해주니까 다음날 없어집니다. 다음날. 임의가입 또는 의제가입의 보험계약 해지도 뭐예요? 어쨌든 승인받은 날의 다음날. 왜? 그날까지 보호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오래. 보험관계 소멸 공단이 날려버렸어. 야 사업장 실제 없네. 너 이거 해지 해도 뭐야? 그 날의 다음날. 결정 통지한 날의 다음날. 이것도 양가로 3번이 그 모의고사나 이런 그 출제 변형하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공단이 소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소멸 사유가 발생한 날, 그러니까 1년 동안 근로자가 없었어.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공단이 보험관계를 직권을 소멸시킬 수 있죠. 1년 동안 근로자가 없으면 그죠? 소멸을 시켰어. 그러면 소멸 사유가 발생한 1년 동안 근로자가 없었던 날이에요? 아니야. 공단이 그걸 발견해서 너 이제 소멸이야. 그 날까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셨죠? 일단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그러니까 공단이 통지한 날이야. 통지한 날의 다음 날. 가입사업주 그 사업 중에 고용하지 않게 된 날은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예시를 잘못 들었네. 1년이 되는 날 말고 1년이 되는 날은 이대로 끝나는 거고 양가로 3번은 별도의 다른 소멸 사유가 있었던 날입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건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와. 그냥 지금 우리 잠깐 본 거 이 안에서 2문제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열심히 봐야 되는 거야. 이건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압니다. 이걸로 문제 풀 수 있는 게 꽤 많아요. 그죠? 보험관계 신고 보시면 신고 대상 보험관계 성립과 소멸, 일괄적용관계 성립과 소멸. 당연하죠. 뭐 각각 사업의 개시와 종료 이런 거 보는 거. 신고기한 이거 형광펜 그지? 성립 소멸 사업장 뭐다? 14일. 그죠? 종료 14일. 변경도 다 14일입니다. 아셨죠? 예시 나온 거 볼까? 예시 잠깐 가로친 거.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개시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만들었는데 10일 만에 망하면 언제까지? 9일까지. 그죠? 9일까지. 지문에 나온 적 있어요. 뭐가 나왔다? 14일 이내에 끝나는 날, 그 끝나는 날의 전날로 나왔습니다. 밑에처럼 착하게 예시를 주진 않아요. 아셨죠? 신고사항,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한 번 나왔습니다. 사업주, 누가 신고했는지 알아야지. 누가 사업을 하는지.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그 사업주의 이름. 그죠? 그 다음에 명칭, 소재지, 종류, 사업자 등록번호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건설공사, 벌목업 등 기간이 정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있어야 되고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왜 이게 중요해요? 상시 근로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 안 되는지 안 하는지를 뭘로 구분했어? 상시 근로자 수로 구분했잖아요. 뒤에서 표가 나오죠. 신고기한, 그죠? 변경일부터 14일. 예외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1년 동안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언제? 밑줄 다음 보험연도 첫날부터 14일이에요. 다음 보험연도 첫날부터 14일. 이거 이따가 그 고안 읽는 그쪽에서 한 번 더 봅니다. 아셨죠? 상시 근로자 수는 뭐예요? 변경됐다고 해서 바로 적용시킬 수 있어 없어? 일단 지켜보는 거예요. 올해까지는. 왜? 사람이 갑자기 그만뒀다가 다시 경기가 좋아도 채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좀 기다립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좀 쉬셨다가 보험료 쪽을 조금만 더 보고 문제 풀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니까 잠깐만 노마자 41페이지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41페이지 정도까지 보고 이제 사회보험법 문제 좀 풀게요. 예.